여러분, 혹시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 인생 최대의 멘붕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순진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같이 회사 집 회사만 반복하던 노잼 인생이었죠. 주말에는 침대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친구들이 연애 자랑할 때면 나는 언제쯤 만날까 하며 한숨만 쉬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만나기 전부터 기대가 컸어요. 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 타입일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어요.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정장 차림. 머리 스타일도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시계도 뭔가 비싸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인사하자 일어나서 의자까지 빼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목소리도 좋고 말투도 정중하고. 첫 5분 만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평소에 뭐 하세요? 저는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님은요? 그때 그 사람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사실 집안이 좀 복잡해요.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라서. 네, 회장님. 재벌 3세?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온통 꽃길만 그려졌습니다. 와,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아, 그러시구나. 그럼 되게 바쁘시겠어요. 네, 아버지 일 때문에 이런저런 모임도 많고. 사실 오늘도 이따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연출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넘어갔죠. 첫 만남이 끝날 때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제 대답이 너무 빨랐나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연애가 시작됐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혼자 웃고 있었어요.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요. 재벌 3세와 연애하게 되다니.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그날 밤은 설렘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당장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희 연애는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달콤했죠. 만날 때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엔 여기 너무 비싸 보이는데. 라고 했더니, 아, 여기 우리 가족이 단골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웨이터들이 어서 오세요. 도련님이라고 인사하는 걸 보고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리 부탁해둔 연기였을 텐데, 그때는 몰랐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BMW였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이 차님 거예요? 네,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저는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수입차가 별거 아니라고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왔어요. 우와, 시계 정말 멋있어요. 아, 이거요? 아버지 회사에서 사업 파트너가 선물해 준 거예요. 롤렉스인데 그냥 평상시에 차고 다녀요. 롤렉스를 그냥 평상시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제안했어요. 우리 함께 살까요? 아버지가 투자용으로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살면 돼요. 정말요?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 달콤한 말에 저는 완전히 녹아버렸죠. 그래서 회사 근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는 당연히 그 사람이 다 냈어요. 당신은 용돈만 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현관에서 뽀뽀해주고 저녁에는 비싼 음식 시켜서 함께 먹고. 정말 꿈같은 나날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마다 너 진짜 복 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 내 인생도 이제 역전되는구나. 가난한 집 출신이지만 사랑으로 성공하는 거야. 매일 그런 생각으로 행복에 젖어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의심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치챈 건 전화 패턴이었어요. 늘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야, 전화 왜 항상 밖에서 받아? 아, 회사 일이라서요. 기밀 사항이 많아서. 그때는 역시 대기업 일은 복잡하구나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부모님 언제 뵐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항상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세 번째는 가끔 말투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정중하고 신사적인데 술 마시고 나면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거나 웃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야,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술 마시면 원래 이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성격이 좀 변해요. 네 번째는 짐이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가져온 짐이 너무 적은 거예요. 며칠치 옷가지와 세면도구 정도. 짐이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본가에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가져올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추가로 가져오는 짐은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친구 관계였어요. 그 사람과 만나는 친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 소개 좀 해줘요. 제 친구들은 다들 바빠서.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할게요. 그때까지도 저는 재벌가 자제분이니까 일반인인 나를 배려해주는 건가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했죠. 여섯 번째는 결정적이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침대에 떨어져 있었는데 메시지 알림이 계속 떴어요. 호기심에 슬쩍 봤는데 언니, 오늘도 연기 수고했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연기? 뭔 연기?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카페에 갔는데 화장실 가면서 지갑을 의자에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당연히 주워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지갑이 열리면서 신분증이 보였는데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제가 제 눈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신분증에 있는 이름은 김민지였어요. 제가 알던 이름은 박준호였는데요. 성별란에는 여라고 적혀 있었고 나이도 제가 알던 것보다 3살이나 많았어요. 이게 뭐지? 장난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다시 봤어요. 사진도 확실히 그 사람이 맞는데 모든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그 사람이 제가 신분증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 그거.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리고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사실은 저는 멍하니 앉아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여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여자라고? 네. 죄송해요. 처음에 거짓말한 게 너무 커져서.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야?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재벌 3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던 거야?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어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처음에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요. 이성으로 소개팅 나가서 얼마나 오래 속일 수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기? 나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 아니에요. 나중엔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다고. 그럼 지금까지 함께 산 건 뭐야? 내가 바보야. 카페 안이 조용해질 정도로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진정하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할 수 있는 상황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그냥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잠깐만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랑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사랑했던 건 뭐였던 거야? 집에 도착해서 그 사람의 짐들을 보니까 모든 게 이해됐어요. 옷들을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는 여성복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남성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시한 스타일의 여성복이었던 거죠.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까 가발도 있고 음성 변조 앱이 깔린 핸드폰도 있고 완전히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고급 레스토랑도 수입차도 명품 시계도 전부 렌탈이나 짝퉁이었을 거라는 걸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창피함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야, 너 남친 진짜 대단하다며. 응, 재벌 3세래. 와, 부럽다.
우리 결혼식 때 오겠다 그러던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신혼집 꾸미겠다며 미리 사둔 커튼을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 그 사람. 아니, 김민지가 짐을 가지러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고. 그럼 왜 계속 거짓말했어?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서. 어려워.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거짓이 아니었다고. 당신 이름부터 성별까지 전부 거짓이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 후로 연락도 안 왔고요. 저는 며칠 동안 정말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또 웃겨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진했지? 조금만 의심해봤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걸요. 저는 재벌 3세 남자친구라는 환상에 빠져서 모든 이상한 점들을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외모나 배경, 말 몇 마디에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이 아니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도 배웠고요. 여러분, 저 같은 바보 되지 마세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랑은 결국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보고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연애할 때 훨씬 신중해졌어요. 상대방의 말만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되었고, 너무 좋은 조건이면 오히려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아직도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내 전 남친 잘 지내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응, 그녀 말이지. 아마 잘 살고 있을걸. 다른 누군가를 또 속이면서. 근데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재벌 3세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할 때는 눈이 멀어도 좋지만 아예 뇌까지 정지시키면 안 돼요. 조금의 의심과 관찰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상대방을 만나면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황당한 연애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